안녕하세요. 혹시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불편함,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막 이상해서 잠설쳐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편함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밤의 불청객, 하지불안 증후군. 대체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증상들이 우리 잠을 방해하는지부터 확실히 알아보고 가죠. 하지불안 증후군, RLS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특히 밤에 다리에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미치도록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한 느낌이라는 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뭐랄까, 다리 속을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쑤시고, 욱신거리고, 저릿저릿하고. 근데 진짜 특이한 건 꼭 밤에 더 심해진다는 거. 그리고 다리를 좀 움직여주면 신기하게 또 잠깐은 괜찮아져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생각해보면 대상포진이나 오십견도 유독 밤에 더 아프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환들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표준 치료법이 왜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지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은 리퀴비라는 약을 많이 써요. 이게 원래는 파킨슨병 치료제거든요. 뇌의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인데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효과요? 글쎄요. 딱 이 숫자만큼입니다. 30%. 네, 30%.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만 효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7명은요?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뭔가 다른,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는 다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인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신경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특히 밤에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율신경계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의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낮에는 교감신경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푹 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밤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자꾸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신경은 계속 흥분 상태니까 다리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올 수밖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신경 허열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리로 가는 신경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신경도 전깃줄 같은 건데 전기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스파크가 튀고 오작동 하잖아요. 똑같아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신경이 오작동해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꼬인 신경과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스냅피라는 새로운 치료법인데요. 이건 증상만 덮는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직접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냅피 요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밤새 밟고 있던 엑셀에서 발을 떼게 하고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주는 거죠. 그렇게 흥분한 신경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니까 신경의 오작동 자체가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자, 효과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존 약물 치료, 아까 30%라고 했죠. 그런데 이 스냅피 요법은 무려 75%입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물론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어떡하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이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밑이 빠졌다고 물을 아예 안 붓는 것보다는 계속 부어서 조금이라도 채워두는 게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 나타나는 증상만 어떻게든 막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 뿌리를 해결할 것인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약은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죠. 하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에 쓰는 약은 비유하자면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니까 그냥 잠시 꺼두는 것과 같아요.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말이죠.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 효과도 오래 가겠죠. 무엇보다 매일 밤 잠 못 들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효과도 별로 없는 약에 더는 기대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경보음을 잠시 끄면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근원을 찾아 불씨를 끄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한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